네, 뉴스회전 첫 순서 정치 와호장룡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선택에 화답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연휴가 끝나고 국회 의사 일정이 재개됐는데요. 심재철 의원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보고 공개한 걸 놓고 여당은 불법 취득이라면서 공격하고 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맞받으면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목요일 와호장령을 책임져주고 계시죠. 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If North Korea goes back on its promise, then we can put on these sanctions once again. The United States has nothing to lose.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I would like to thank Chairman Kim for his courage and for the steps he has taken. 네, 문재인 대통령 지난주 평양을 다녀온 뒤에 뉴욕으로 바로 날아가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했고 오늘 새벽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까지 했습니다. 연휴 동안 관련 뉴스가 계속 나왔는데 자, 박 의원님, 네. 지난 1년 동안 한반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가 북한을 좀 믿어달라 이런 걸 좀 강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번 방미를 통해서 유엔 총회 연설은 물론이지만 주목하는 지점은 딱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의 선택과 입장에 대해서 네. 국제사회가 화답을 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빨리 김정은 위원장이 네. 비핵화 문제를 끝내고 경제 발전 단계로 가고 싶어 한다. 네. 이 두 가지 점을 가장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국제사회가 화답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거는 저는 지난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네. 평양 선언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정말로 언론에 다 모두 다 공개할 수 없는 대단한 신뢰관계,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읽은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꾀하고 싶다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의 조야에 네. 전달했다는 그런 의미를 저는 찾고 싶습니다. 네. 김 의원님, 무엇보다 이번 방미의 핵심은 한미 정상회담이었는데요. 자, 직후에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사이에 이제 약간의 온도차가 있긴 합니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공적이었나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고요. 저는 네. 굉장히 높이 삽니다. 네. 평양 다녀오시고 또 이번에 또 유엔 또 가시고.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우려할 점이 좀 있다. 네, 어떤 점입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트럼프하고 폼페이오 네. 차이가 있죠. 제가 과거 6년 동안 외통위하면서 쭉 보면 네. 미국의 대통령하고 미국의 국무장관은 어찌 보면 엇박자도 내더라고요. 근데 또 돌이켜 보면은 굉장한 그 역할 분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무장관이라고 하면은 실무의 총책임자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에 대해서 많은 걸 이제 요구하겠죠. 네. 북한의 핵 리스트 제공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아마 그런 쪽에서 빡빡하게 북한에게 이제 요구를 할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초에 있는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으로서는 지금의 모든 상황이 실패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기는 싫을 겁니다.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네.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계속 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다분히
그 어떤 내용보다는 외교적인 언사를 좀 많이 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그 결과 거기서 어떻게 실무적으로 북핵 폐기에 관한 이행 조치가 이루어지느냐. 네. 그에 따라서 이제 2차 미북 회담 이게 또 이제 결정이 되겠죠. 네, 이행 조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박 의원님, 그 네. 미국 폭스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문 대통령이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얘기를 꺼냈어요. 그 외에도 뭐 인도적 지원이나 예술단 교류 이런 얘기들도 포함이 됐는데 이게 전에 평양 선언에 나왔던 그 영변 핵시설 폐기의 전제 조건, 말하자면 북한이나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 조치 이게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상응 조치에 따라서는 이제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 옵션을 달았지만 이제 그런 표현을 넣었어요. 영변 핵시설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북한 핵시설의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시설물들입니다. 상징적이죠? 상징적입니다. 그런데 그 상응 조치가 뭐냐? 그건 기본적으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있었던 싱가포르 그 정상회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시화한 것은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저는 혹시 이 종전선언 플러스 알파, 즉 예를 들어서 대북 제재 해제 내까지는 아니라도 완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했는데 그것이 틀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기했던 상응 조치는 대단히 소박한 거였습니다. 즉 종전선언이면 좋고 혹은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예를 들어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또 남북예술단의 교류라든지 또는 북한의 핵사찰을 위해서는 그 검증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공동사무소, 연락사무소의 설치 뭐 이와 같은 것들을 열거를 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에 있었던 상호 적대적이지 않다. 즉 북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적어도 어떤 평화적인 어떤 그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적극적 의미의 어떤 미국의 그러한 조치가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의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도 영구 폐기까지도 저는 끌어낼 수 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의 협상가로서 중재자로서의 어떤 그런 자신감이 드러났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그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얘기한 북미 연락사무소라는 게 이제 뭐 생긴다면 평양에 생길 텐데 그렇다면은 그 평양 선언에 나왔던 영변 핵시설을 미국 측 인사가 참관하는 걸 염두에 두고 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폐기는 검증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검증은 지금 문제가 되는 핵리스트 신고를 전제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개념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얘기들입니다. 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얘기가 없지 않았느냐. 김정은 위원장은 도대체 트럼프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그 외교협회, 뉴욕 외교협회에서 그 일문일답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자, 많은 세계인들이 여전히 북한을 믿지 못하겠다. 속임수다, 시간 끌기다라고 말하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이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이게 문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옮긴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북한이 시간 끌기 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거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 뭐 여러 인터뷰나 방송에 나와서 늘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어떤 그 언어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외교적인 언어는 얼마든지 화려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그 말로 한 그런 언급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걸 보고 우리는 외교와 안보를 이제 정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 안보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과거에 실패한 회담 보면은 합의는 했고 또 언어적인 면에서는 완벽했지만 거의 완벽했지만 이것이 북한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이번에 좀 깜짝 놀란 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종전 선언을 해도 이게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또 다시 되돌릴 수 있고 제재를 강화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극단적인 낭만주의입니다. 극단적인 또 낙관주의예요. 이것은 좀 위험하다. 외교 안보에 있어서 시간을 벌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핵물질을 만들 수도 있고요. 핵물질을 숨길 수도 있다는 전제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의 선의에 기대서 우리가 대북 정책이나 외교 안보 정책, 국방 정책을 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우리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옛 선인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외교 안보 상황에 빠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고요.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을 할 텐데 네.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것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를 전달한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의 네네네. 워딩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런 그 북한으로서도 이득 볼 게 없다.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하거나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의 모든 뉴스들이 다 지금 공유가 됐습니다. 네. 가장 특이점은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의 여러 가지 뭐 전력상의 문제라든지 군사력의 문제라든지 또는 경제력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북한이 해야 될 소위 비핵화를 위해서는 폐기라는 즉 없어지는 하나 있는 것을 없애는 그래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의 것이고요.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상응하는 어떤 한미 간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한다든지 네. 또는 뭐 지금 뭐 종전 선언도 하나의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고 그것이 새로 만약 어떤 도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물어돌리고 새로 어떤 그러한 경계태세를 갖출 수 있는 즉 중단의 의미다. 한쪽은 폐기고 한쪽은 중단이다. 자, 이럴 속에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특별히 손해볼 것이 뭐 있느냐라는 그 지점을 문재인 대통령의 특유의 뭐 법조인 출신답게 아주 논리적으로 저는 뭐 폭스뉴스나 여러 가지 연설을 통해서 네. 밝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우리 존경하는 김영우 의원님께서 뭐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역사는 낙관주의자들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시기를 잃어버리면은 시간이 지체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남북 경협을 많이 이제 좀 어떤 의미에서는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남북 경협이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우리 정부도 투자를 많이 하면 그렇게 많이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 다 국민 세금이죠. 이런 게 북한에 투자됐는데 만에 하나 그때 가서 북한이 북핵 폐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제재를 하게 되면 북한에 투자한 그 수백조 원의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묶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민에게 엄청난 또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은 다 우리가 떠맡아야 될 부담이다.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조금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손해볼 것 없다. 우리는 손해볼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당사자국인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고 만에 하나 또 그때 군사분계선에서 국지적인 도발이라도 일어나면은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얼마 전에 남북 군사 합의에서 그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쳐놓은 것을 5단계를 거쳐가지고 대응 사격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네. 저는 정말 우리 장병들 자기 목숨 지키기에도 너무 힘들다. 국민들 목숨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무방비로 남북 간의 군사 합의, 불평등 합의를 해주고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지금 사실 회의가 듭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짤막하게 지적을 하면 이제 꼬리가 또 무는데요. 이미 괜찮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통일 대박을 얘기했을 때 뭐 보수 언론도 그랬고 이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 6천조의 어떤 경제 시너지 효과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었죠. 거기에 소속된 우리 의원님이셨습니다.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다르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제 협력 관계로 좀 더 발전이 돼가지고 우리의 자본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미국이나 일본의 서방국들의 자본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 자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것이 그겁니다. 그것이 자본만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그 단계별로 북한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처리하는 순간 국제사회로부터 받을 엄청난 그 어떤 그 공격에 대해서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거든요. 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는 두 분 다 그럼요. 말씀이 비슷하신 것 같고요. 성공하길 바라죠. 예.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미국 쪽의 반응이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폼페이오 장관도 곧 방북을 한다 그러고요. 이제 여기서 당연히 그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 장소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두 분은 간단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와 장소, 뭐 시기는 차치하고요. 장소 어디가 좋다 또는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장소요. 저는 뭐 장소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것은 뭐 굉장한 시큐리티 문제가 있지만은 네. 그것은 이제 미국 간에 잘 협의하면 될 것이고 저는 뭐 김정은 그 위원장이 서울 오는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정상들끼리 네. 정상회담을 이미 시작했잖아요. 네. 저는 장소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조건 반대할 일도 아니다. 다만 만나서 뭘 주제로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가능하면 북한의 인권 문제까지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네. 장소는 그것은 뭐 양쪽 정상 또 보좌진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지금 뭐 미국 평양 판문점 그리고 뭐 비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열렸죠. 또 거기서 열리진 않겠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인 3개국의 당사자인 워싱턴 뭐 혹은 뉴욕이나 또는 우리 서울이나 평양 이 3국 중에 한 곳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언론의 예상이나 수준보다 훨씬 정상회담 일정이 빨랐다. 그리고 매우 드라마틱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적어도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상당 부분 폼페이오의 뭐 다음 달 방북도 예정돼 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진전된 형태의 어떤 북미 정상회담이 기대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